33번 봅시다. 지금 칠판에 써 있는 이제 주제를 보면은 그냥 어디서 많이 봤던 말 같기도 하고 좀 뻔한 말이지. 행복했던 기억이 저장돼서 나중에 내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보면 되게 쉽거든. 근데 이거를 한글로 봐도 이렇게 말을 어렵게 풀어냈냐라는 느낌이 들 거야. 그래서 한글을 좀 보면서는 말 어렵게 했다라는 걸 좀 미리 생각을 해보고 들어가자. 자, 보면은, 자, 가장 강력한 감정적 경험은 기쁨, 영감,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사랑을 가져다 주는 경험이다. 첫 번째 문장도 좀 거부감이 느껴져. 좀 말을 왜 이렇게 해? 라는 느낌이거든. 근데 여기를 봐봐.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랑을 가져다 주는 경험이다. 말이 조금 어려워. 자, 이러한 감정적 경험은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규착하는, 끝나는 선택과 행동의 결과이다. 좀 어렵지. 이러한 감정적 경험,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감정적 경험은 내가 나중에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좀 기분 좋은 경험, 감정적 경험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걸로 끝나는 행동의 결과래. 내가 살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있을 거야.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행복하게 끝났어. 이런 경험이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면 돼. 우리가 정신적 필터를 통해서 행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이 고통이나 마음의 아픔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다시, 정신적 필터를 통해서 행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이 고통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 행복이라는 것이 마음의 아픔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 이해 좀 돼? 다음 거. 아프거나 다친 아이와 함께 앉아 있으면 모든 부모는 아들 혹은 딸이 치유되기 시작할 때 벅차오르는 기쁨 감정을 알게 된대. 봐봐. 지금 애가 아파. 근데 치유되기 시작했어. 결론적으로는 플러스지. 이거 말하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플러스지.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애가 죽은 게 아니라 애가 치유돼서 플러스로 그 경험이 끝났거든. 애기가 아팠다라는 그 에피소드가 그 소동이 났는데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인 걸로 끝났잖아. 그러면은 이게 내 몸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거야. 기억에 저장이 되는 거야. 기억에 저장이 돼서 이제 뒤를 볼게. 이것은 이전의 고통과 대조함에 따라 어떻게 우리가 더욱 강렬해진 행복으로 넘쳐날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예의다. 간단한 예의다. 이전의 고통과 대조함에 따라 어떻게 우리가 더 강렬해진 행복으로 넘쳐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이다. 이와 같은 경험은 변연계의 화학적 기록 보관소에 들어간다. 변연계, 그 책 봐봐. 거기 주석에 달려있어. 변연계 뭐라고 나와? 감정이나 욕구를 관장하는 신경계. 그러니까 감정적인 걸 처리하는 신체 기관, 뇌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그런 경험은 어떤 경험은 처음에는 애가 아파. 좀 막 걱정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회복해서 긍정적으로 끝난 그 경험은 기록이 된다고. 내 머릿속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 돼.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때마다 기억했던 것보다 더 기쁜 기쁨이 벅차오르면서 저장된 감정이 활성화가 된다.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던 그 긍정적인 감정이 막 떠오르면서 막 되게 기쁘다. 당신의 정신적 유전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쁨으로 가는 당신의 생물학적 보물지도이다. 이렇게 하면서 글이 끝났어. 말이 너무 어렵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어떤 긍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 처음에는 뭐 불안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그게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사건이라면 그거는 당신의 머릿속에 저장이 되면서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경험의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정신적 유전자는 네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 긍정적인 경험들은 너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보물지도 같은 겁니다.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됐어. 이 글이 어려운 건 알겠거든. 좀 잘 와닿지도 않고. 근데
딱 주제만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읽으면 될 것 같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말고. 아마 이거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낼 때도 어렵게 되지 못할 거야. 글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주제만 잘 기억을 하자. 자, 영어로 볼게. 좀 내용이 당황스러운 건 알겠는데 어쩔 수가 없어. 자, 가장 강력한 감정적 경험은 이게 주어겠지. 가장 강력한 감정적 경험은 하고 이 does는 경험에 대한 대명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경험이다. 어떤 경험이냐면 가져다주는 즐거움과 영감과 일종의 사랑을 가져다주는 경험이다. 근데 그것들은 만들어줘. 고통을 뭐하게 만들어줘?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렇게 가면 되겠지.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랑, 일종의 사랑 같은 경험들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준대. 자, 이러한 감정적 경험들은 결과야. 선택과 행동의 결과야. 어떤? 우리가 행복하게 느끼는 결과를 초래하는 선택과 행동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갈 건데, 일단은 여기를 좀 보자. 이게 전치사고, 전치사 뒤에서 동명사 적었고, 동명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가 소유격으로 제시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거 어법으로 내기 되게 좋겠지. 다시 한번 해볼게. 이러한 감정적 경험은 선택과 행동의 결과야. 어떤 선택과 행동의 결과냐면 우리 가라고 해석해야 돼. 우리 의 아니야. 우리 가 행복하게 느끼도록 초래하는 선택과 행동의 결과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when we look at happiness, 우리가 행복을 바라볼 때, 정신적인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깨닫는다. 자, 뭐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이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는다. 뭐를? 고통이나 heartache는 이제 마음이 아픈 거거든.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마음의 아픔이라고 해서 그랬네. 고통이나 마음의 아픔의 부재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됐지? 그러니까 이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정신적인 필터를 통해서 행복을 바라봤을 때 행복이라는 게 고통이 없는 건 아니지. 행복할 때도 고통이 있을 수 있는 거야. 행복할 때도 마음이 아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내용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이제 그것은 의미한다라는 그것은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것은 행복일 거야. 이런 거 읽으면은 아까 무슨 말인지는 알 듯 모를 듯 막 머리에서 튕겨 나가잖아.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냥 약간 그 진짜 신락 같은 그 약간 줄기를 잡으면서 읽는 거거든. 어쩔 수 없어, 이런 거는. 다음 거. Sitting with a sick or injured child. 이거 분사 구문이야. 미리 얘기를 하면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해. 앉아 있을 때, 아픈 부상을 입은 아이와 앉아 있을 때, 모든 부모들은, 자, get to know, get to 동사 원형은 하게 되다라는 뜻이지. 알게 된다. 뭐를 알게 된다? profound joy. profound는 뭐 심오한, 깊은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어떤 즐거움이냐면 bubble over이면은 이렇게 버블이 거품이잖아. 거품이만 올라온다라고 해가지고 벅차오른다라고 아마 써 있을 거야. 벅차오르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뭐 할 때? 아들이나 딸이 begins to heal, 회복되기 시작할 때. 회복되기 시작할 때. This is a simple example. 이것은 단순한 예시이다. of 뭐에 대한 이라고 해볼까? 뭐에 대한 예시냐면 How we can be flooded with happiness. 어떻게 우리가 행복으로 넘쳐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순한 예시입니다. 자, 여기서 flood라고 하면은 뭐 알아? 어떤 단어야? flood? 그치, 홍수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잖아.
We can be flooded면은 우리가 홍수를 당했어. 뭐가 막 우리한테 밀려온다의 개념인 거야. 근데 뭐가 밀려오냐면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복으로 넘쳐날 수 있는지라고 해석을 하는 건, 넘쳐난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지. 우리가 어떻게 행복으로 넘쳐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이다. 근데 그 행복을 꾸미는 관계대명사 becomes more intense, 더 강력해지는, as, 뭐 할 때. 우리가 그것을 previous suffering, 이전의 고통과 대조시킬 때, 이전의 고통과 대조시킬 때 더 강력해지는 happiness,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고통을 겪었다가 결론적으로 해피니스로 끝났어. 그러면은 좀 더 이렇게 대조가 되어가지고 조금 더 행복하겠지. 원래는 되게 힘들었는데 아 진짜 잘 됐다 하면서 행복감을 느낄 거 아니야.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경험들은 such as, 예를 들면 this, 이것과 같은, 이렇게 닫아야겠네. 이것과 같은 경험들은 go into, 들어가. chemical archive, archive는 기록 보관소란 뜻이야. 그러니까 화학적 기록 보관소에 들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림빅 시스템, 아까 말했던 변연계, 변연계라는 뭐 화학적 기록 보관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저장이 된다라고 하면 돼. 자, 그러면은 잠깐만 쉬었다 가보자. 이러한 경험들은 어떤 경험이야? 좀 편하게 얘기를 해보면. 그치? 고통이 행복으로 끝나가지고 내가 되게 행복감을 느꼈던, 강력한 행복을 느꼈던 경험들. Each time you experience true happiness. 여기서 each time은 이제 뭐뭐 할 때마다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고, 뭐 굳이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뭐 whenever, every time 이렇게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때마다 이 저장된 감정은, 저장된 감정, 좋은 감정, 안 좋은 감정? 그치, 좋은 감정. 이 저장되어 있었던 긍정적인 감정은 are activated,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됩니다. 활성화가 됩니다. 뭐 할 때로 해석했네, as를. 뭐 할 때. 당신이 훨씬 더 깊은 즐거움으로 넘쳐날 때. 근데 훨씬 더 깊은 즐거움이야. 뭐보다 더 깊은 즐거움이야? 네가 기억하는 것보다. 당신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즐거움으로 너가 넘쳐날 때 이러한 저장된 기억, 저장된 감정이 활성화가 됩니다. 당신. 그다음에 in a sense, 어떠한 면에서는 이라고 해석해. 어떠한 면에서는 Your spiritual gene, 당신의 정신적인 유전자는, 자 여기서 정신적인 유전자라는 거는 내 몸에 있는 진짜 그 실제의 유전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들이 저장되어 있는 유전자를 말하는 것 같아. 당신의 정신적인 유전자는 어떤 면에서는 생물학적 보물지도야. 어디로 갈 수 있는? 즐거움으로 갈 수 있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조금 당황스러운 글 했고, 이제 다음 거 34번. 이거는 이제 할만해. 이건 좀 쉬운 것 같아. 자, 쓰면서 한번 들어보자. 건강하지 않은 음식에 대한 갈망은 실제로 건강을 유지하려는 몸의 시도일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평소에 좀 반복되는 소재라서 익숙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막 기름에 튀긴 거 아니면 뭐 소금이 되게 많은 짠 음식이나 단 음식 같은 거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게 사람들이 왜 그걸 원하냐면 지금이야 막 달콤한 음식이 넘쳐나지만 예전에 사람들이 먹을 게 부족하던 시기에는 그 달콤하고 칼로리가 많던 음식들이 내 건강을 유지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됐을 거야.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먹을 게 넘쳐나니까 우리는 그거를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달콤한 음식을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실은
예전에 먹을 게 없었던 시절에 우리 몸이 그런 걸 원하던 게 아직도 남아 있어서 달콤한 음식을 우리가 계속 원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글. 자, 한글 볼게. 자, 기름에 튀긴 음식은 싱거운 음식보다 맛있어. 어린이와 어른들은 그런 음식에 대한 취향을 발달시켜 좋아한다고. 지방이 많은 음식은 뇌로 하여금 진정 항스트레스, 진정 효과를 가진 강력한 호르몬 아드레날린의 반대로 알려진 옥시토신을 혈류에 분비하게 하고, 다시, 지방이 많은 음식은 옥시토신을 혈류로 분비하게 하고 그로 인해 위한 음식이라는 용어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심지어 우리는 너무 많이 먹도록 유전적으로 프로그램 되어 있을지도 몰라. 수천 년 동안 음식이 없었어. 부족했어. 소금, 탄수화물, 지방이 있는 음식은 구하기가 어려웠고 더 많이 구할수록 좋았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우리가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원래는 되게 귀중한 거였던 거야. 이러한 모든 것은 인간의 식단의 필수적 영양소이고 이용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구하기가 힘들었을 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나치지 않았어. 왜냐하면 워낙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한 음식을 위해 동물을 사냥하거나 식물을 채집해야 했고 그것은 많은 칼로리를 필요로 했어. 그러니까 먹을 게 되게 이렇게 많이 먹을수록 좋았던 거였지. 근데 오늘날은 상황이 달라. 패스트푸드점의 음식과 식료품점의 포장 음식 어디에나 있고, 하지만 그 뿌리 깊은 원시인 정신은 우리가 먹기에 너무 많은 것을 구할 수 없다고 말해. 자, 다시. 원시인 정신. 뭔 소리? 뭐 칼로리나 소금이나 지방 같은 거를 먹어라 말아라? 그치, 먹어라. 먹어라라고 하는 원시인 정신은 먹을 거 구할 수 없다고 자꾸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 원시인의 정신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얘가 나한테 그거 구하기 힘든 거야. 지방 구하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빨리 먹어. 달콤한 거 구하기 힘든 거야. 빨리 먹어.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자꾸 먹고 싶은 거지.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음식에 대한 갈망은 사실은 건강을 유지하려는 우리의 몸의 시도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입니다. 정당화를 잘하네. 자, 갑니다. 딥 프라이드면은 이제 기름에 튀긴이라고 해석하면 돼. 딥 프라이드. 기름에 튀긴 음식은 tastier, 더 맛있다. 뭐보다 블렌드 푸드. 블렌드 푸드는 이제 뭐 맛이 싱겁다, 단조롭다 이런 걸 나타낼 때 쓰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단조로운 음식보다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어른들은 그러한 음식에 대한 취향을 발달시킵니다. 좋아한다고. 자, 지방질 음식은 유발한다. 뇌에게 뭐 하라고 유발하냐면 옥시토신을 분비하라고 유발합니다. 자, 봐봐. 여기서 이렇게 잘라봐. 옥시토신 뒤에서 자르고 인투 앞에서 잘라봐. 잘랐어? 그래서 옥시토신을 분비하는데 어디로 분비를 하라고? 혈류로 분비하라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옥시토신에 대한 어떤 동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옥시토신이 뭐냐면 강력한 호르몬이야. 뭘 가지고 있는? calming, 차분하게 해주는. 안티 스트레스면 이제 스트레스의 반대말이겠지. 그래서 항스트레스라고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안티 스트레스. 그 다음에 릴렉싱 인플루언스면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를 가지는. 이렇게 닫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열어서 PP라고 생각해보자. said, 언급되는. to be, 뭐라고 언급되는. opposite of 아드레날린의 반대라고 언급되어지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 옥시토신 동격 콤마야. 옥시토신이 뭐냐면 강력한 호르몬. 뭘 가진? calming, anti-stress and relaxing 영향을 가진. 아드레날린의 반대라고 언급되어지는. 이게 다 이제 옥시토신에 대한 설명이었던 거지. 근데 이거를 혈류로 분비하라고 뇌에게 유발을 한다. hence, 그래서 term, 용어가 생겼어. comfort food라는 용어가 생겼어. 됐지? 내가 그 음식을 먹으면 되게 편안함을 느낀대. 왜? 아까 말했잖아. calming, anti-stress, relaxing 이런 효과를 가지거든. We may even be genetically programmed. 우리는 심지어 유전적으로 프로그램 되어 있을지도 몰라. to
뭐 하도록 to eat too much 너무 많이 먹도록 유전적으로 프로그램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거 For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 Food was very scarce. scarce라는 말은 부족한이라는 뜻이야. 음식은 굉장히 부족했다. 자, food, 음식은 along with는 뭐뭐와 더불어. 그래서 소금, carb면은 이게 사실은 줄임말이거든. carbohydrate라고 그래서 탄수화물인데 다 쓰면 너무 기니까 저렇게 줄여서 말한 거야. 그래서 소금, 탄수화물, 지방과 더불어 음식은 어려웠다. 뭐 하기에? 얻기에 어려웠다. 그리고 더 비교급 The more you got 더 많이 네가 얻을수록 the better 더 좋았다. 더 비교급은 잘 봐야지. 다음 거 All of these things 이 모든 것들은 필요한 영양소이다. 인간 식단에서 그리고 when 뭐 할 때 그들의 이용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을 때 구하기가 어려울 때 You could never get too much 이걸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는 절대로 너무 많이 먹을 수가 없어.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먹어도 지나치지 않아 라는 말이야. 이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나치지 않아. 너는 너무 많이 먹을 수가 없어.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건 너무 많이가 아니야. 이런 말인 거야. 그러니까 이 표현 좀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 다음 거 People also had to hunt down animals. 사람들은 동물들을 사냥해야 했다. 그리고 이렇게 병렬이지. 그리고 식물들을 모아야 했다. 그들의 음식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that은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that이야. 뭐 명사절이나 관계대명사 이런 거 아니고 그것은 took a lot of calories. 칼로리를 많이 소모했다. 그러니까 사냥을 하거나 식물을 채집한다는 거는 칼로리 소모가 심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이게 내가 출제자면 이거 어법 문제 될 것 같아. 딱 밑줄을 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게 어법상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면 이제 오만 잡생각이 다 들 거야. 이거 뭐 관계대명사인가? 뭐 명사절인가? 뭐 계속적 관대 물어보는 건가? 별 생각 다 드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냥 단순하게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주어 자리에 들어간 지시사일 뿐인 거거든. 그치? 뭐 이걸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거는 지금은 얘기하지 않을게. It's different these days. 요즘엔 다르다. We have food at every turn. At every turn은 도처에라고 아마 아까 해석했던 도처에 음식이 있다. Lots of those fast food places. 많은 그런 패스트푸드 장소, 패스트푸드 음식점 그리고 식료품점 뭐를 가지고 있는 carry out food면은 이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음식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 포장 음식이라고 써 있지. 자, 이게 도처에 있는 이라는 의미였잖아. 단어 중에 ubiquitous라는 단어가 있어. 한번 적어보자. 들어본 적 있어? 이게 여기저기에 있는 이라는 의미야.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왠지 좀 느낌이 온다.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But 하지만 that ingrained caveman mentality. 여기서 caveman은 사실 그 동굴에 사는 사람이란 뜻인데 해석지에서 원시인이라고 해석을 했어. 그래서 그 뿌리 깊은 원시인 정신 이게 주어지. 그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원시인 정신은 say 말한다.
자, 뭐라는 것을 말하냐면 또 나왔어. We can't ever get too much to eat. 우리는 먹을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지나치지 않다고. 아까 했던 그 표현 다시 생각해 보면 돼. 우리가 먹을 것을 너무 많이 가질 수는 없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건 너무 많이라고 할 수는 없어. 이런 말. So, 그래서 craving for unhealthy food. 건강하지 않은 음식에 대한 craving, 갈망은 사실은 우리 몸의 시도일 수 있다. 뭐 하려는 시도일 수 있냐면 건강을 유지하려는 우리 몸의 시도일 수 있습니다. 하면서 글이 끝났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지 이거는. 일단은 그래서 34번은 이렇게 끝내봅시다.